안녕하세요. 순서의 국어입니다.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문학의 정보를 요약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지문으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지문부터 봐볼게요.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그러면 이식은 대체를 위해서 실시하죠. 기능을 못할 때. 이게 이식의 목적이죠. 목적이 곧 주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그럼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면 이식편이는 앞에서 나왔던 이식이랑 그냥 같은 말이네. 비슷한 말이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시면 되고요.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뭐 자기 자신의 장기로 대체할 수도 있고 일란성 쌍둥이로 대체할 수도 있군요. 이거를 동종 이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얘는 이식의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죠. 그냥 이식의 예시 또는 유형 중 하나로 나온 거죠. 다음 문장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접속사로 역접이 될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국어든 영어든 역접속사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얘기와 약간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죠.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 거부 반응이 동종 이식에서도 일어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겠죠. 동종 이식에선 얘가 어떻게 되지? 라는 물음표를 찍을 건데 여기서 감각이 좋은 학생들은 항상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서 어차피 일란성 쌍둥이여도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나? 자기 자신의 장기면 또 모르겠지만 일란성 쌍둥이도 결국 유전자가 다르잖아, 일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네? 정도를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러면 동정 이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정도만 넣어도 돼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추론할 필요는 없는데 앞에 거랑 연관지어서 이렇게 물음표를 찍는 그 태도 있죠. 그거는 필요합니다.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MHC 분자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그럼 얘가 그 면역 반응, 그러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겠죠. 얘의 차이, 이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겠죠. 그럼 문제 발생의 원인이죠, 이게.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개체마다 MHC의 차이가 있는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발생하겠죠. 거부 반응이.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여기서도 뭐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거부 반응이 심해진다. 이런 것도 다 비례식 반비례식이잖아요. 이런 것도 인과관계인데 이런 인과관계 있죠. 이 케이스는 사실 표시를 안 해도 되고 그냥 넘겨도 기억이 잘 나요. 왜 와요? 이 정보가 되게 직관적이에요. 유전적 거리가 멀면 거부 반응이 심해질 수밖에 없네. 왜냐면 앞에서 이 MHC의 차이에 의해서 유발된다 했는데 이 차이가 상식적으로 유전적 거리가 멀면 멀어지겠지라고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읽으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저런 비례식은 받기가. 그러니까 받기 쉬운 비례식이 있고 받기 힘든 비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 보면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그러면은 얘가 거부 반응을 줄일 수는 있어도 또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거니까 장단점이 있네요. 이 면역 억제제는.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닌 걸로 봐야겠습니다. 여기 있는 1문단의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식이 여기서 키워드였는데 이식을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이식을 하는 목적은 이제 대체를 위해서죠. 기능을 못할 때 대체를 위해서인데 얘가 부작용이 있었어요.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거부 반응이 왜 생겼냐? 거부 반응이 왜 생겼냐? 유전적 차이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거부 반응을 없애려고 억제제를 써봤어요. 이 면역 억제제를 써봤는데 얘는 질병 감염 위험성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약한 게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한 거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연결시켜서 같은 말로 잡았고요. 이 이식에 관련된 현상이 두 개가 있었죠.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원인이고 이게 현상이죠. 근데 이 현상을 막는 방법이 한 개 있다. 억제제가 있다. 근데 억제제는 또다시 질병 감염 위험성을 만든다. 여기서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겠죠.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발생되는 요소들을 잡아서 정보를 이렇게
화살표로 짝짝 그어서 구조화를 시키면은 머릿속에 좀 더 오래 남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내가 저거를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시험장에 할 수 있다고? 바로는 안 되겠죠. 근데 여러 달 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시험장에서 될 겁니다. 다음 문단을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단을 보시면 이 시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 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니까 동종 이식이 사실 가장 좋잖아요. 왜냐하면 유전자 차이가 MHC가 괴리가 가장 적으니까 아까 말했던 요 문제가 가장 적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근데 동족 이식 편의 수가 부족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또 이거를 대체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이 두 번째로 지금 나오는 게 인공심장과 같은 전자기기 인공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전자기기 인공장기랑 위에서 했던 동종이식이랑 어떤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봐야겠죠.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자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점은 위에서 나왔던 동종 이식이랑 이제 전자기기를 비교를 하면 전자기기는 일시적으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교체 등의 단점이 있다. 교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히는 못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동종이식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얘는 거의 반영구 또는 영구로 된다는 소리겠죠. 문맥의 흐름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하지만이라고 나왔고 앞에서 동종이식의 문제로 그냥 유전자 차이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한 거지 위에서 얘기할 때는 얘가 일시적이다 또는 교체해야 된다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 요런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문단에서 이렇게 역접을 걸었으면 윗 문단에서는 얘랑 반대되는 요소가 나왔다고 짐작을 해야 돼요. 3문단을 볼게요.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이식이 있다. 그런데 이종이식은 동종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그렇죠.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윗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이 거부 반응이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이식 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를 보시고 이게 뭘까? 뭔지 모르겠지만 동종 이식보다 심한 거부 반응일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그러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형질 전환 미니 돼지에서 얻은 그러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걸 제거했다는 거는 사실상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얘가 문제를 해결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미니 돼지를 활용해서 이 위에서 나왔던 문제점, 거부 반응을 없앨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뒷부분을 읽어봐야 알아요. 읽어볼게요. 미니 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은 미니 돼지로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 나온 정보들을 한번 2, 3문단을 연계해서 보시면은 1문단의 동종이식이랑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동종이식에서 나왔던 정보는 거부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다. 거부 반응은 무조건 생긴다. 근데 이제 인공장기 그러니까 전자기기 인공장기랑 비교했을 때 얘는 이제 반영구 또는 영구일 것이다 라고 사실상 추론할 수 있고요. 얘는 일시적이다. 그리고 교체해야 되고 불완전하다 라는 특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종이식을 할 때는 얘가 거부 반응이 동종보다 높다. 그러한데 해결책이 있다. 그 해결책이 뭐냐? 미니 돼지다. 요렇게 두 문단을 요약하시면 돼요. 정보가 좀 그래도 적게 나온 편은 아니지만 요렇게 앞문단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뒤에 있는 문장이 얘가 일시고 교체해야 되고 불완전하니까 위에 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오래 갈 것이고 거의 반영구나 영구 또는 좀 더 완전할 거고 교체를 이후에는 안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얘는 당연히 유전적 거리가 멀어지니까 거부 반응이 늘어나고 얘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니 돼지가 제시되었다 정도를 파악하시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4문단을 보시면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다. 그러면 얘는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앞에서 나왔던 거는 유전적 거리에 대한 문제였으니까 이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는 유전적 거리랑 상관없는 또 다른 문제겠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읽으면 좋아요.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 일부분으로 레트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그럼 레트로 바이러스는 뭔데? 지금 아무 정보도 안 나와 있는데? 하면서 정보를 찾겠죠.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그러면 포유류에 존재하는데 그래서 걔가 대체 뭘 하는데? 라는 생각이 여전히 이어질 거고요. 뒤에서 나오죠.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얘가 감염시켜서 문제가 되나 보다 라는 것 정도로 잡으시고 다음 문장을 볼게요. 유전 정보가 DNA로부터 RNA로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그럼 레트로바이러스의 차이점이 이 부분에서 나오겠죠.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도 앞에서 나온 보통 다른 생명체 있죠. 얘랑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겠죠. 그 요 앞부분과 요 문장의 뒷부분을 비교하셔야 돼요. 달리라는 문구가 나왔으니까. 볼게요.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앞에선 전사라 했는데 얘는 역전사죠. 그래서 레트로구나. 레트로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라고 짐작 지어도 되고 못해도 되는데, 잡으셔야 되는 거는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RNA를 DNA로 바꾼다 요걸 보자마자 앞에서 얘는 DNA를 RNA로 바꾸는데 이 방향의 차이가 있구나, 이 방향의 차이를 무조건 잡아야겠다, 이게 그래 레트로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겠구나 라고 잡고, 그 다음 걸 보면 감염이 또 반복돼요. 앞에서 나왔던 감염이 문제 요소로 인식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감염이 나오네요. 근데 이 감염을 어떻게 하냐를 따지면 RNA를 DNA로 바꿔서, 보통의 생명체는 DNA를 RNA로 생성을 하는데 이 방향이 정반대임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읽을 때.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세포를 파괴한다. 여기서 나온 내인성 레트로스 관련한 문제는요, 내인성 레트로스가 뭔지는 정확히 안 나왔어요. 내인성 레트로가 뭔지는 안 나왔는데, 내인성 레트로스는 레트로 바이러스부터 유래가 돼요. 근데 레트로 바이러스는 다른 이제 일반적인 생명체랑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반적인 생명체는 DNA에서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이 일어나는데, 레트로 바이러스는 이제 이름값을 해요. RNA에서 DNA로 변환이 되고 얘를 역잔소로 하고요. 변환이 되고요. 이게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염이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이 방향의 차이를 잡는 게 이 지문에서 핵심입니다. 다음 문단을 볼게요. 그런데 정자, 난자 같은 생식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살아남은 경우가 있었다.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미니돼지랑 비슷한 케이스인가? 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다. 뭐야? 그러면 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내인성이랑 레트로바이러스는 반대말인가? 왜냐면 살아남은 그 유래된 자손으로부터 갖고 있는, 왜냐하면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살아남은 경우가 갖게 되는 세포가, 왜냐하면 감염되고도 살아남은 경우가 갖게 되는 세포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잖아요. 그럼 얘랑 반대되는 요소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뒷문장을 읽고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얘는 바이러스가 아니구나. 거의 바이러스로 활동을 안 하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얘가 정상세포처럼 활동을 하는 건가?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또 그러나가 나요. 또 집중해야겠죠. 내인성 레트로스를 떼어내요 다른 종의 세포에 주입하면 얘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뭐야? 그러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종 이식을 하면,
그러니까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는 게 이 종 이식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사실상. 물론 이제 뭐 이 종 이식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은 유전된 경우만 얘가 좋게 작용을 하고 얘를 떼어내서 주입을 하면 오히려 똑같이 레트로바이러스처럼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건가? 하면서 뒤에 부분을 읽으면, 따라서 미니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여기서 물음표를 한번 찍어야 돼요. 이거를 왜 하는가? 이거를 대체 왜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에서 나왔던 미니돼지의 케이스가 뭐였어요? 미니돼지가 이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죠? 미니돼지는 앞에서 나왔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경우잖아요. 근데 이 지문에서 이종 이식 관련된 문제가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이 유전자 차이에 따라서 생기는 거부 반응이었고요. 두 번째가 4문단에서 나왔던 일반 생명체와 차이점이 드러나는 레트로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역전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염 문제였죠. 만약 미니돼지한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그 유전자 차이를 해결했어도 인간한테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있는 미니돼지의 세포를 인간한테 주입하면 여기서 그러나 이후로 나온 것처럼 인간한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인간이랑 돼지는 다르니까. 근데 얘를 만약에 제거하면 이 문제도 발생 안 하고 앞에서 나왔던 그 유전자 괴리에 인한 거부 반응도 일어나지 않죠. 그럼으로써 미니돼지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거겠죠. 이거를 앞문단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 지문 독해의 모든 거예요. 요 5문단 마지막 문장을 잠깐 멈춰서 3문단에서 나왔던 내용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거. 그게 이 지문 독해에서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6문단은 저렇게 맥 없이 끝이 나요.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상적인 이식편이 미니 돼지인데 내인성 미니 돼지이면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인간한테 주입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5, 6문단의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은 경우가 있었다. 그게 내인성인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이제 동종에서 유전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 근데 이종으로 이식 또는 주입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이러스로 활동하게 된다. 시키기도 한다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시키는 게 아니고 시키기도 한다죠. 근데 이 질문에서는 이게 문제 상황이 되죠. 근데 요거를 해결하는 게 미니 돼지에서 이걸 제거를 하면 앞에서 나왔던 첫 번째 문제, 거부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두 번째 문제, 여기서 나타나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레트로바이러스처럼 활동하는, 감염시키는 문제도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완전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문단별로 이렇게 요약을 하실 때 어떤 느낌으로 차이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공통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카페에 올린 이 자료를 뽑아서 보실 분들을 위해서 답을 알려드리면 5131이에요. 제가 방금 알려드린 지문 문단별 요약 있죠. 이 문단별 요약을 한번 곱씹고 본인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고 틀렸으면은 이 요약을 바탕으로 이 문제들을 한번 다시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